네,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언론인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천관우가 바로 그분입니다. 옛날이지만 무려 세계 중앙일간지의 편집국장을 역임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옛날이라 가능했던 얘기지만 대단한 경력입니다. 그것도 놀라지 마십시오. 나이 30대에 모두 거쳤습니다. 조선동아일보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약관 33살 나이에 조선일보에서 편집국장을 역임합니다. 지금 33살은 수습기자로 들어가도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물론 그때 조선일보는 사세가 약해서 꼴통신문이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방우영이라고 조선일보를 일으킨 나중에 명예회장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자기 자서전에서 한 얘기가 그때 50년대 60년대 조선일보는 서울중앙일간지 중에 꼴등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쨌거나 천관우가 조선일보 편집국장이 된 거는 1958년도의 일입니다. 이후 2년 뒤에 민국일보라고 하는 신문의 편집국장을 거쳐서 다시 38살에 동아일보의 편집국장을 역임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이트로 세계 신문의 편집국장을 지낸 분입니다.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러던 천관우가 했던 얘기에 오늘 집중을 하겠습니다. 천관우는 연탄가스 중독론이라고 하는 걸 폈습니다. 칼럼에서. 이게 아주 유명합니다. 1960년대 말 막강한 박정희 권력 밑에서 침묵하던 비겁한 신문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연탄가스에 중독돼 있냐? 왜 이렇게 비실비실하냐고. 천관우 몸집이 엄청 컸습니다. 몸무게도 엄청 나갔습니다. 180이 넘었고 그 당시 분으로 덩치가 컸죠. 밥도 엄청나게 먹었다 그럽니다. 물론 천재였습니다. 역사학자하고 신문기자를 겸행했던 아주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천관우는 유명한 얘기를 펼칩니다. 언론은 결코 죽지 않는다. 죽을 수도 없다. 라면서 뒤에서 맹렬하게 이순신 장군처럼 독전을 합니다. 맹렬하게 언론 투쟁을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힘입어서 당시 언론은 나름대로 꿈틀대고 기능을 했습니다. 놀라운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그 이후 반세기 가까이가 흘렀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권 이래 한국 언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쳤습니다. 눈과 귀를 틀어막은 채 현실을 왜곡하는 역할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망가진 건 오래전부터 일입니다. 문재인 시절에 문재인을 향해서 당신 좌익 아니야 라고 한마디를 외친 조중동이 없었습니다. 조중동은 표현이 좀 지나치지만 쓰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등 역대 좌익 정권과의 정면 대결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아주 더러운 역사입니다. 부끄러웁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가 경남 양산에서 저렇게 호의호식하는 것도 다 조중동 탓이다. 걔네들이 알게 모르게 도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조중동의 문제는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이후 더욱더 악화됐습니다. 무엇보다 요즘 김현지 게이트를 들여다보면 끔찍합니다. 그 젊고 역량 있는 유튜버 박광배라고 하는 분이 활약해서 막고실세 김현지의 거의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게 벌써 보름 전 상황입니다. 놀라운 거는 이렇게 밝혀진 김현지 스토리가 이후 조중동 지면에서는 단 한 줄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게 신문입니까? 신문 미친 거 아닙니까? 물론 한 줄은 보도합니다. 한 줄, 이겁니다. 제가 얼마 전 깜짝 놀랐던 게 있습니다. 한 창원에서 창원시의원이 이재명, 김현지 경제공동체를 얘기하면서 둘 사이는 자식을 나눈 사이라는 말도 꺼냈습니다. 저는 그 용기 있는 보도를 보고 이거 의미 있다라고 봤지만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용기 있는 보도를 조선일보는 이렇게 보도합니다. 그 시의원이 구설수에 말을 함부로 해서 구설수에 올랐다라고 때리기부터 합니다. 그 여성을 공격하자는 게 이 기사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기사를 들여다보면 기도 안 찹니다. 이재명과 김현지 사이에 확연되지 않는 음모론을 떠드는 여자라고 아주 맹렬하게 창원시 의원을 공격을 합니다.
조선일보가 미쳤습니다. 올바른 여자 하는 사람을 이렇게 공격해도 됩니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명백히 그런 문제제기는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이 나라 정치권, 대통령 권력이 뇌수부가 모두 썩어 문드러졌음을 보여주는 중차대한 사건이라서 우리는 이렇게 신경을 곤두서고 고발을 하고 있는데 조중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러다 엊그제 14일 박종훈 국힘당 의원이 김현지를 김일성 추종 세력과 연결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기왕에 다 나온 얘기를 국회의원 입으로 해줬다는 의미에서 나름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야, 이제 김현지 사건이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불붙을 것 같다. 그래서 조중동이 어떻게 보도할까를 제가 유심히 체크했습니다. 조선일보의 경우 그날 당일 인터넷판에 슬쩍 실긴 실었습니다. 이게 그겁니다. 제가 그거를 캡처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제 카톡에다가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이게 그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봤더니 역시나 다르가 종이신문에는 한 줄도 없습니다. 하나도. 박정훈이라는 국회의원이 했던 얘기는 한 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역시 조선일보입니다. 미친 겁니다. 그러고서 제가 어제 올라갔던 인터넷 기사는 살아있겠지 싶어서 클릭을 했더니 깜짝 놀랐 클릭을 했더니 기사는 삭제됐습니다라고 빡하니 나옵니다. 조선일보는 이재명의 눈치를 보기로 작정을 했다. 이재명의 가랭이 밑에 지나가기로, 이재명의 발바닥을 핥기로 결심한 신문이 아니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딴 신문에는 일부 나왔습니다. 연합뉴스도 나왔고 뭐 하다못해 경향신문에도 한 줄은 나왔는데 조선일보는 몽땅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중동이 다 그 지경입니다. 그리고서 막상 오늘자 신문에 보면 김현지가 무슨 인사에 개입했다는 등 하나만한 불과한 소리로 그냥 도배를 해버렸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반면에 오늘자 자유일보는 일면 머릿기사로 김현지가 주사파랑 연결될 가능성, 박종훈 의원의 얘기를 일면 머릿기사로 딱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명백합니다. 조중동은 맛이 갔습니다. 미쳤습니다. 그동안 잡발들은 언론의 기능이 뭐냐 그러면 뭐 권력감시, 자본감시라고 떠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막상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조중동이 간첩 소리를 듣고 있는 국민적 의혹 앞에서 이재명을 보호해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몰랐던 흥미로운 일이 벌건대 낮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김현지 문제를 제가 짧게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이건 제2의 최순실 사태 그 이상입니다. 김현지는 1990년대 중반 당시 변호사 이재명과 함께 좌빨 성향의 성남 시민 모임이라고 하는 걸 주도했습니다. 2002년도 효순 미선양 사태 직후에는 무시무시한 반미 활동가로 날뛰었습니다. 그때 꼬투리 잡힌 게 미르바나 0415라고 하는 필명을 썼던 겁니다. 0415는 4월 15일, 즉 태양절 어쩌고 하는 김일성 생일 4월 15일을 뜻합니다. 이런 추론이 맞다면 김현지는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추정을 못했지만 이게 20년 세월이 흘러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추정이 맞다면 김현지라고 하는 여자는 예사로운 여자가 아닙니다. 그냥 대통령실에 돈과 인사를 주물럭거려 왔던 막고 실세다. 이런 차원을 훌렁 뛰어넘어서 무시무시한 초대형 종북 스캔들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조중동이 침묵한다? 이 놀라운 사건을 엄폐하고 있다? 만약 지금 천관우가 살아있다면 한국 언론은 뇌사 상태다라고 판정을 내릴 겁니다. 자, 문제는 조중동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김현지 게이트가, 김현지 스캔들이, 김현지 간첩단 사건이 없던 일로 유야무야 될 거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조중동이 아무리 틀어막으려고 애를 써도 이미 터진 본물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당장 이번 주 국감 때 국힘당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싸움을 걸어올 겁니다. 이걸 디딤돌로 해서 특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검 요구한다고 민주당이 들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뒤에서
으쌰으쌰 해주면 안 될 것도 없습니다. 이재명 그거 안 하면 니 나가라 하고 얘기하면 됩니다. 국힘당이 하기 나름입니다. 잘하면 이재명 정권에 치명타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제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이미 김현지의 생년월일, 출신, 초등학교 이런 것도 알려주는 사람에게는 1억 원을 준다고 내걸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재명은 지금 떨고 있다. 김현지는 지금 죽을 맛이다. 어쩌면 살해당할 수도 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입니다. 조중동은 힘이 예전에 비해서 현저하게 쭈그러들었습니다. 10분의 1 수준으로 쭈그러들었지만 그래도 중요합니다. 신문방송을 포함해서 언론계 전체의 어젠다를 세팅해주는 기능을 지금도 수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조중동이 쓰지 않으면 다른 신문은 다른 언론에서도 쓰지 않습니다. 자, 조중동이 김현지 문제에 침묵을 한다면 김현지 문제는 어느 날 유야무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조중동을 향해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지금의 조중동은 신문이 아닙니다. 저는 문을 닫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 주 방송 예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조중동이 저렇게 죽어가는 근본적인 이유를 아주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귀에 쏙 들어오게 설명하는 방송을 별도로 준비해서 여러분 앞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